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고요하던 여객선 터미널 뒤편에 날카로운 외침이 꽂혔습니다. 저 여자 뭐야? 어디서 굴러온 거야? 사내들이 고개를 돌렸고 작업등 불빛 아래 서너 명이 한 중년 남성을 둘러싸고 있었죠. 아저씨, 영웅놀이 하고 싶었어? 남일에 왜 끼어들었냐고! 사내 하나가 남성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 나이에 의협심이 남아있네. 감동이다, 진짜. 형님, 이 아저씨 정신교육 좀 시켜요. 패거리들이 낄낄거렸지만 남성은 묵묵히 버텼습니다. 주먹이 올라가려는 순간 하역장 입구에서 한 여성이 멈춰섰어요. 손모가지 꺾기 전에 그 사람한테서 손 떼. 종이봉투를 든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어머, 장 보다가 길을 잃으셨어요? 아가씨, 여기 위험해서 아무나 오면 안 돼요. 다치기 전에 가던 길 가세요. 사내들이 피식 웃었지만 여성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이봉투를 내려놓더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멀리서 72세 박노만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무섭지도 않나.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 기억에 큰 힘이 됩니다. 뭐라고? 손모가지를 꺾어? 사내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고 선두의 선자가 여성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야, 이 누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아가씨, 우리가 동네 양아치로 보이나 봐. 노진태였습니다. 야쿠자계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이 터미널 일대를 장악하려던 자였죠. 그의 눈빛엔 여성을 향한 가벼운 멸시가 담겨 있었어요. 형님, 저 여자 얼굴은 예쁘네요. 데려갈까요? 부하가 능글거리자 노진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귀찮게. 아가씨, 내가 딱 한 번만 봐줄게. 본인 물건 챙겨서 사라져. 여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눈빛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노진태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고집은 맞아봐야 풀리나? 부하 하나가 슬쩍 여성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자, 누나 이리 와봐요. 예쁘게 놀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부하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관절이 반대로 꺾이며 비명을 질렀죠. 으악! 부하가 무릎을 꿇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고 동작은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나머지 사내들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뭐야?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노진태 눈에서 비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여성을 제대로 바라봤어요. 종이봉투를 들고 온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죠. 이거 재밌네. 노진태가 낮게 읊조리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바로 그때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어요. 그만해요. 더 끼어들지 마세요. 여성을 향한 말이었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차분했죠. 그리고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어딘가에 익숙함이 묻어났어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아저씨는 또 뭐야? 아까부터 개기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노진태가 턱짓을 하자 부하들이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영웅놀이 재밌어? 노인네가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이 꼴이지. 남성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달랐어요.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어져 있었고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앉아 있었죠. 주먹은 살짝 쥐어져 있었고 시선은 상대의 어깨와 발끝을 동시에 훑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새겨진 군인의 본능이었어요. 저 아저씨 뭐야, 좀 서본 사람인데? 부하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노진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저씨, 뭐 했던 사람이야? 남성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노진태의 신경은 날카로워졌죠. 좋아, 말 안 해도 돼. 맞으면 입 열리겠지. 주먹이 올라가려는 순간 멀리서 박노만 씨가 슈퍼처마 밑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것들. 늙은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넣기 시작했고 부하 하나가 그 모습을 포착했어요. 형님, 저 영감탱이 전화해요.
경찰 부르는 것 같은데요? 노진태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야, 당장 가서 막아. 전화기 뺏어버려. 부하 둘이 슈퍼를 향해 내달렸고 남은 셋이 남성과 여성을 에워쌌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노진태가 목을 꺾으며 여성에게 바짝 다가섰죠. 아가씨, 아까 그 재롱은 뭐였어? 운 좋았다고 생각해.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엔 두려움 대신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을 본 남성이 미세하게 한숨을 내쉬었죠. 마치 이 상황을 예감했다는 듯이요. 봐주는 건 내 쪽이에요. 노진태 눈썹이 실룩거렸고 하역장 전체에 폭풍전야의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야, 저 여자 당장 잡아. 뭐하고 있어? 노진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부하들이 여성에게 달려들었어요. 아가씨, 아까는 운이 좋았던 거고 이번엔 다를걸. 얌전히 있었으면 예쁜 얼굴 안 다쳤을 텐데. 여성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여성의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정강이를 정확하게 걷어차자 부하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이어서 턱 밑으로 올라온 손바닥에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졌죠. 뭐야 이게, 형님 이 여자 장난 아니에요. 두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여성은 옆으로 가볍게 비껴서며 상대의 팔을 잡았어요. 그대로 어깨 너머로 맺혀버리자 부하가 컨테이너 벽에 등짝부터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둔탁한 쇳소리가 터미널 뒤편에 울려 퍼졌죠. 아까 그거 우연이 아니었어. 진짜 뭔가 제대로 배운 년이야. 형님, 저 여자 움직임이 완전 달라요. 이건 그냥 호신술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두 명이 순식간에 나가 떨어졌고 노진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야, 뭐해? 멍하니 서 있기만 할 거야? 셋이서 여자한테 쩔쩔매고 꼴이 이게 뭐야? 창피한 줄 알아. 남은 부하가 주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근데 저 여자 움직임이 진짜 이상해요. 일반인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함부로 덤볐다가 우리만 다치는 거 아니에요? 노진태가 부하 멱살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겁나면 당장 꺼져. 이 쓸모없는 놈아.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그때 컨테이너 사이에서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주차관리 자원봉사자 윤혜남 씨였어요. 62세의 그가 한쪽 구석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죠. 예전 경찰 경력이 있는 그였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야, 저 영감은 또 뭐야? 아까부터 거기서 뭐해? 오늘 터미널에 노인네가 왜 이리 많아? 경로당이야 뭐야? 부하 하나가 짜증을 냈지만 윤혜남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만 날카롭게 상황을 훑고 있었죠. 노진태가 그쪽은 신경 끄고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여성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도대체 어디서 뭘 배웠길래 이런 짓을 해? 목소리가 낮게 깔렸고 아까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여성은 대답 대신 중년 남성 쪽을 힐끗 봤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짧은 한마디에 남성의 눈이 흔들렸어요. 나보다 당신이 걱정이야.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지나가다 봤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순 없잖아요. 두 사람 말투엔 처음 본 사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익숙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들 뭐야, 아는 사이야? 말투가 좀 이상한데 형님, 남남 같지가 않아요. 노진태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좋아, 관계는 나중에 알아내지 뭐. 어차피 둘 다 여기서 못 나가. 그가 손가락으로 주변을 가리키자 컨테이너 사이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하나둘 더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어느새 10명 가까이 모여들었죠. 형님, 바람이 세게 부는데 컨테이너 쓰러지면 우리 책임 아니에요? 부하 하나가 농담처럼 말했고 노진태가 피식 웃었어요. 쓰러지면 전현들 깔리겠지. 딱 좋네. 자연사로 처리하면 되고. 그 말에 부하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여성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중년 남성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들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요?
처음으로 남성이 직접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저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본인 목숨 걱정할 때야.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남성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목숨 걱정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슈퍼 쪽에서 박노만 씨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온다. 5분이면 도착해. 노진태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이 동네 영감들 전부 미쳤어. 뭔 노인정이야. 야, 당장 정리해. 5분 안에 싹 다 끝내버려.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5분? 그 안에 끝내면 되지. 노진태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쇠파이프와 강목을 꺼내 들었어요. 형님, 전현부터 잡을까요? 아저씨부터 잡을까요? 둘 다 동시에 가, 시간 없잖아. 쇳소리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아가씨, 아까 솜씨 좋던데 이번엔 좀 다를 거야. 강목 맛 한번 보면 정신 차릴걸. 진짜 아프거든. 부하 5이 두 패로 나뉘어 다가왔어요. 야, 도망갈 생각은 마. 어차피 여긴 막다른 골목이야. 노진태가 비웃으며 뒤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아저씨,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 가만히 있었으면 구경만 했을 텐데. 그러게요. 왜 나섰어요? 오지랖도 넓으셔라. 남성에게 다가간 부하 둘이 조롱했어요. 아저씨,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무릎 꿇고 빌면 살려줄 수도 있어. 머리 숙이고 죄송하다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남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물러나면 신고 안 할게. 부하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졌어요. 야, 이 영감 진짜 재밌다. 아직도 큰 소리야? 형님, 이 아저씨 완전히 정신줄 놓은 것 같은데요? 노진태가 피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됐어. 말로 해서 안 되는 놈이야. 그냥 쳐. 강목이 먼저 남성을 향해 날아왔어요. 남성이 옆으로 비껴서며 강목을 피했고 부하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뭐야, 이 아저씨도 뭔가 있어? 강목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에이, 운 좋았던 거야. 다시 가. 두 번째 부하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이 팔로 막아내며 동시에 발로 상대의 무릎을 걷어찼어요. 부하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고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형님, 저 아저씨 그냥 아저씨 아니에요. 움직임이 완전 달라요. 뭔가 했던 사람이야. 분명히 그냥 영감이 아니라니까요. 노진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저씨, 당신 뭐야? 경찰이야?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부하들 사이에 서서 숨을 고르는 그 자세가 심상치 않았어요. 설마 군인 출신이야? 요즘 예비군도 저 정도는 못하는데. 형님, 일단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부하 하나가 슬슬 뒤로 물러서며 눈치를 봤습니다. 야, 뭐하냐? 겨우 둘 당한 걸로 쫄았어? 노진태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아까의 여유는 없었어요. 그때 여성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데리고 물러나세요. 노진태가 여성을 노려봤어요. 아가씨, 분위기 파악 좀 해. 지금 협상할 때가 아니야. 저 아저씨 하나 당했다고 끝인 줄 알아? 여긴 아직 우리가 10명이야. 여성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부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야, 저 여자 진짜 뭐야?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쳐? 아까 우리 형제들 팔 꺾은 것도 전현이잖아. 보통이 아니야. 노진태가 이를 갈며 다가섰습니다. 좋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붙어볼까, 아가씨. 바로 그때 멀리서 윤혜남 씨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맞아. 터미널 뒤편이야. 빨리 와야 해. 상황이 심각해. 박노만 씨 신고에 이어 두 번째 신고였습니다. 윤혜남 씨의 옛 경찰 동료에게 직접 연락한 거였죠. 야, 또 전화하는 놈이 있어. 저 영감은 또 뭐야? 형님, 오늘 터미널에 노인네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귀신 나오는 줄 알았네. 노진태가 짜증을 폭발시켰어요. 야, 빨리 끝내. 이상한 늙은이들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 경찰 오기 전에 다 정리해. 증거 안 남게. 부하들이 다시 쇠파이프와 강목을 움켜쥐며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하게 험악해졌어요. 여성이 천천히 자세를 낮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남성도 옆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두 사람 눈빛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 무슨 생각인지 알 것 같았죠. 이제 더 이상 숨기거나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노진태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다 덤벼. 한 놈도 살려두지 마.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터미널 뒤편에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야, 뭘 망설여. 당장 가. 노진태의 명령에 부하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전연 잡아. 입만 살았어. 이번엔 확실히 끝내줄게. 여성이 첫 번째 부하의 파이프를 피하며 손날로 목을 내리쳤고 부하가 헛구역질을 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또 당했어. 야, 정신 차려. 한꺼번에 가. 세 명이 동시에 달려들자 여성이 몸을 낮추더니 첫 번째 부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두 번째 부하가 강목을 휘두르는 순간 팔목을 잡아 세 번째 부하에게 부딪히게 만들었고 둘이 엉켜서 나가 떨어졌죠. 형님, 전연 눈이 뒤에도 달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셋이 한꺼번에 가는데 저렇게 피해요. 노진태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바구니 들고 온 년이 저래? 부하 하나가 뒤에서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형님, 근데 저 여자 진짜 장바구니 들고 왔는데요. 마트 갔다 오는 길인가? 노진태가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자 부하가 어깨를 으쓱했죠. 마트 가다가 여기는 왜 오냐고. 여성이 숨을 고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부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필 이 꼴을 봤네요. 부하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고 한 명이 배를 잡으며 말했어요. 야, 두부 사러 가다가 조폭한테 덤비는 여자 처음 봐. 형님, 전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또라이네. 노진태가 손을 들어 부하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때 남성이 앞으로 한 발 나서며 입을 열었죠. 그만하면 됐잖아. 더 맞기 전에 물러나. 노진태가 코웃음을 치며 남성을 훑어봤어요. 아저씨, 지금 협박이야? 부하 몇 명 굴렸다고 끝인 줄 알아? 그가 손짓을 하자 컨테이너 뒤에서 새로운 인원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손에 쇠사슬과 삽을 들고 있었고 눈빛이 하나같이 험악했죠. 여긴 내 구역이야.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 이 터미널에서 내 허락 없이 움직이는 건 파리 한 마리도 없거든.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아까의 허세가 아니라 진짜 살기가 느껴졌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것들 오늘 여기서 못 나가요. 확실하게 해야죠. 남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둘이서 15쌍 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노진태가 비웃으며 물었고 남성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로 승부 보자는 거야? 좋아, 해보자고. 노진태 눈썹이 실룩거리더니 한 발 다가섰어요. 아저씨, 허세 한번 끝내주네. 뭘 믿고 그래?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슬쩍 여성 쪽을 봤고 여성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죠. 그 짧은 교감을 노진태가 놓치지 않았어요. 저 둘 진짜 아는 사이 맞네. 근데 이상해. 부부 같지도 않고 연인도 아닌 것 같은데. 부하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남매 아니에요? 얼굴은 안 닮았는데 분위기가 비슷해요. 노진태가 피식 웃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남매? 오빠가 동생 데리고 영웅 놀이하러 온 거야? 웃기네 진짜.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남성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여성이 오빠 쪽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그 한마디에 노진태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뭐? 오빠? 야, 전현 지금 오빠라고 했어?
부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형님, 진짜 남매였어요. 에이, 설마요. 남매가 왜 같이 여기 있어요? 노진태가 여성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저 아저씨가 네 오빠야?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내 오빠 건드린 건 큰 실수야. 노진태가 폭소를 터뜨렸고 부하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실수? 동생이 오빠 지켜주겠다고? 야, 이거 완전 코미디네. 하지만 여성의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웃을 때 웃어. 곧 못 웃게 될 테니까. 노진태의 웃음이 딱 멈췄습니다. 동생이 오빠를 지켜준다고? 노진태가 비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여성을 훑어봤어요. 아가씨, 착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협박이 통할 것 같아? 네 오빠도 결국 우리한테 잡혀서 끌려온 거잖아. 여성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선 이기철 씨의 얼굴이 묘하게 굳어졌어요. 아름아, 그만해.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죠. 오빠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네가 나설 일 아니야. 여성이 오빠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아까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던 건 뭐야? 이기철 씨 눈썹이 실룩거렸어요. 그건 일부러 당해준 거야. 상황 보려고. 일부러? 오빠 지금 나한테 변명하는 거야? 남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고 노진태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 저것들 지금 싸우는 거야? 형님, 남매끼리 티격태격하네요. 재밌는데요? 부하들이 킥킥거렸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박노만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둘 부부인 줄 알았는데 남매였어? 도시락 사다 줄 뻔했네. 윤혜남 씨가 옆에서 피식 웃으며 대꾸했죠. 부부가 저렇게 싸우면 이혼이야. 남매라서 다행이지. 노진태는 웃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살폈죠. 아저씨,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노진태가 이기철 씨에게 천천히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당신 뭐 했던 사람이야?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던데. 이기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동생 쪽을 힐끗 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형님, 저 아저씨 경찰 출신 아니에요? 아니면 군인이었나? 자세가 딱 그쪽이던데. 부하 하나가 추측을 던졌고 노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 그래서 저렇게 버틴 거야? 근데 전역한 지 한참 됐을 텐데 아직도 기운이 남았나 보네. 이기철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궁금한 게 많네. 근데 내 신상에 관심 가질 시간 있어? 슬슬 경찰 올 시간인데. 노진태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경찰? 아까부터 경찰 하는데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경찰 와도 소용없다고 했잖아. 이 동네는 내 손바닥 아니야. 그가 손가락으로 터미널 주변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지? CCTV 하나도 없어. 여긴 완벽한 사각지대야. 뭘 해도 증거가 안 남는다고.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죠. 형님 말이 맞아요. 여기서 뭘 해도 아무도 몰라요. 경찰 와봤자 우린 이미 빠진 다음이에요. 이기철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증거가 안 남는다? 요즘 세상에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아? 노진태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뭔 소리야, 아저씨. 이기철 씨가 슬쩍 슈퍼 쪽을 봤습니다. 멀리서 박노만 씨가 핸드폰을 들고 이쪽을 향해 촬영하고 있었고 윤혜남 씨도 다른 각도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죠. 저 영감들이. 노진태가 소리쳤고 부하들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형님, 저것들 언제부터 찍은 거예요? 야, 당장 가서 뺏어와, 빨리. 부하 둘이 박노만 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기철 씨가 동생에게 작게 말했어요. 아름아, 저 어르신들 지켜.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돌려 부하들 앞을 막아섰죠. 어디 가려고? 부하들이 멈칫했습니다. 야, 비켜. 저 영감들 핸드폰 뺏어야 해. 안 비키면 너도 같이 당해. 여성이 자세를 낮추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와봐,
뺏을 수 있으면 뺏어봐. 노진태가 이를 갈며 직접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기철 씨가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상대는 나야. 동생한테 손대지 마. 두 남자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고 터미널 뒤편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가 하역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동생한테 손대지 말라고? 노진태가 코웃음을 치며 이기철 씨를 노려봤어요. 아저씨,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여기서 명령하는 건 나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기철 씨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 사이 거리가 점점 좁혀졌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형님, 저 아저씨 눈빛 좀 보세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겁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부하들이 수군거렸지만 노진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이기철 씨 앞에 딱 섰습니다. 아저씨, 나 일본에서 뼈 굵은 사람이야. 야쿠자 본가에서 직접 배웠거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싸우는 건 기본이야. 이기철 씨가 담담하게 대꾸했어요. 일본에서 배웠다고? 그래서 실력이 얼마나 되는데? 노진태 눈이 번뜩였습니다. 직접 보여줄까? 아저씨 뼈 하나쯤은 분질러도 되지? 그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어요. 빠른 속도였지만 이기철 씨가 고개를 틀어 피했고 노진태 주먹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노진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지금 피한 거야? 운이 좋네. 이기철 씨가 자세를 낮추며 말했어요. 운이 아니야. 내 주먹이 느린 거지. 노진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영감이 진짜. 연속으로 주먹과 발차기가 날아왔어요. 이기철 씨가 맞고 피하며 물러섰지만 공격을 받아내는 동작이 거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웠죠. 형님, 저 아저씨 진짜 뭔가 했던 사람이에요. 움직임이 완전 달라요. 그냥 싸움꾼이 아니야. 부하들이 술렁거렸고 노진태가 공격을 멈추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저씨, 당신 정체가 뭐야? 대체 뭘 했던 사람이길래? 이기철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짝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죠. 저 동작 봐. 군인이야 분명히. 근데 그냥 군인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특수한 쪽 아니에요? 부하 하나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노진태가 이를 갈았어요. 특수든 뭐든 상관없어. 결국 숫자 싸움이야. 야, 다 덤벼. 한꺼번에 가. 부하 넷이 동시에 이기철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기철 씨가 첫 번째 부하의 팔을 잡아 비틀며 두 번째 부하에게 밀쳤고 둘이 엉켜 넘어졌어요. 세 번째 부하가 강목을 휘두르자 옆으로 피하며 발로 무릎을 걷어찼죠. 네 번째 부하가 등 뒤에서 쇠파이프를 내리쳤지만 이기철 씨가 몸을 돌려 막아내며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네 명이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어요. 뭐야 이게. 형님, 저 아저씨 괴물 아니에요? 노진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여성이 오빠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어요. 오빠, 무리하지 마. 내가 할게. 이기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네가 나서면 일이 커져. 여성이 미간을 찌푸렸죠. 일이 커지는 건 오빠가 다치는 거야. 노진태가 두 사람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야, 저 여자가 나서면 일이 커진다고? 저 아저씨보다 전현이 더 센 거야? 부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에이, 설마요. 여자가 얼마나 세겠어요. 아까 좀 잘 싸우긴 했는데 형님보다야 약하겠죠. 노진태가 여성을 노려보며 다가섰어요. 아가씨, 네가 나서면 일이 커진다고? 무슨 뜻이야? 여성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봐. 노진태 눈썹이 실룩거렸어요. 좋아, 그럼 확인해볼까? 아저씨 말고 네부터 상대해주지. 이기철 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내 동생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 노진태가 피식 웃었어요.
동생 걱정? 웃기네. 아까 보니까 동생이 더 잘 싸우던데.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됐어, 비켜. 여성이 오빠 어깨를 밀며 앞으로 나섰어요. 아름아, 안 돼. 오빠는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 내 차례야. 이기철 씨가 팔을 잡았지만 여성이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종이봉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는 동작 하나에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뭐야, 전현 장바구니 내려놓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부하 하나가 비웃었지만 노진태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여성의 동작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죠. 멀리서 박노만 씨가 중얼거렸어요. 저건 최소 5kg은 되는 봉투야. 근데 소리 하나 안 나게 내려놓네. 윤혜남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무게중심 조절하면서 저렇게 놓는 거 훈련받은 사람 동작이야. 나도 옛날에 저런 거 배웠거든. 저건 아무나 못해. 노진태가 손을 들어 부하들을 멈춰 세웠어요. 잠깐, 내가 직접 할게. 그가 상의 소매를 걷어붙이며 여성에게 다가섰습니다. 팔뚝에 새겨진 야쿠자, 문신이 달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아가씨, 나 일본에서 10년 굴렀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사람 패는 건 기본이야. 예쁜 얼굴에 흉터 남기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빌어. 여성이 담담하게 대꾸했죠. 10년? 그래서 실력이 얼마나 되는데. 노진태 눈이 번뜩이더니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빠른 속도였지만 여성이 고개를 틀어 피했고 이어서 날아온 발차기도 옆으로 흘렸어요. 뭐야, 피하기만 해? 반격은 못하나? 노진태가 비웃으며 연속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주먹, 발차기, 무릎이 쉴 새 없이 날아왔지만 여성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모든 공격을 흘리거나 막아내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야, 가만히 있지 말고 반격해봐. 노진태가 짜증을 내며 크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여성의 손이 노진태의 팔목을 낚아채더니 관절을 반대로 꺾었습니다. 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노진태가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전현희 형님을. 부하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여성이 노진태 팔을 더 세게 비틀자 처절한 신음이 터졌습니다. 움직이면 분질러. 차가운 목소리에 부하들이 얼어붙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노진태가 고통에 찬 목소리로 외쳤고 여성이 팔을 놓아주자 뒤로 물러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10년 굴렀다더니 이 정도야? 실망이네. 여성이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했고 노진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야, 다 같이 가. 전현 숨 못 쉬게 해. 부하 6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여성이 첫 번째 부하의 주먹을 피하며 명치를 가격했어요. 부하가 숨이 막혀 쓰러지는 사이 두 번째 부하의 발차기가 날아왔죠. 여성이 발목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세 번째 부하가 등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여성이 몸을 낮추더니 회전하며 네 번째 부하까지 동시에 다리를 쓸어버렸어요. 다섯 번째 부하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여성이 팔목을 잡아 비틀며 파이프를 빼앗았습니다. 마지막 부하가 달려들었고 빼앗은 파이프로 정강이를 가격해 쓰러뜨렸어요. 5초였습니다. 6명이 전부 바닥에 나뒹굴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죠. 뭐야, 저건 사람이 맞아? 괴물 아니야? 남은 부하들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노진태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오고 있었죠. 형님, 경찰이에요. 빨리 빠져야 해요. 부하들이 술렁거렸지만 노진태는 여성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기철 씨가 동생 옆으로 다가서며 낮게 말했어요. 아름아, 이제 됐어. 경찰 오잖아. 여성이 파이프를 바닥에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근데 저 인간 눈빛 봐.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아. 노진태가 이를 갈며 뒤로 물러섰어요.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야.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나 노진태는 당한 건 반드시 갚아. 여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갚으러 오고 싶으면 와, 언제든 상대해줄게. 노진태가 부하들을 이끌고 컨테이너 뒤로 사라졌고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경찰차 2대가 터미널 입구에 멈춰 섰어요. 사이렌이 꺼지고 문이 열리더니 경찰관 4명이 뛰어내렸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박노만 씨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고 윤혜남 씨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영상 다 찍어놨어요. 저놈들 얼굴이랑 문신까지 전부요. 경찰관 하나가 다가와 상황을 물었습니다. 신고자분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노만 씨가 하역장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저기서 조폭들이 사람 패려고 했어요. 근데 저 남매분들이 막아준 거예요. 경찰관이 이기철 씨와 여성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2분이 피해자시죠?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이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성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덤벼서 제압했어요. 정당방위예요. 경찰관이 쓰러진 부하들을 세어봤습니다. 6명이었죠. 이걸 2분이서요? 이기철 씨가 동생 쪽을 힐끗 보며 대답했어요. 대부분 제 동생이 했습니다. 경찰관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여자분 혼자서 6명을요? 여성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운이 좋았어요. 그때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여성의 바지단이 펄럭이며 발목이 드러났고 경찰관의 시선이 거기서 멈췄어요. 발목 안쪽에 오래된 흉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요? 경찰관이 물었고 여성이 바지단을 내리며 대답했어요. 옛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기철 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관이 더 묻지 않고 수첩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진술 받아야 합니다. 서까지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이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윤혜남 씨가 다가와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저도 증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저 노진태라는 놈 야쿠자 출신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경찰관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야쿠자요? 그 정보 확실합니까? 박노만 씨가 끼어들었어요. 팔에 문신도 있었어요. 용이랑 뱀이 뒤엉킨 거 영상에 다 찍혔습니다. 경찰관이 동료에게 손짓했습니다. 본부에 연락해 야쿠자 관련 수배자 명단 확인해봐. 동료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고 물러났어요. 여성이 오빠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놈 이대로 안 끝날 것 같아. 이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생각이야. 복수하러 올 놈이야. 여성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야.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으려고 했는데. 이기철 씨가 피식 웃었어요. 네가 먼저 끼어든 거잖아. 오빠가 맡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 말이 돼? 남매가 티격태격하는 사이 박노만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2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런 놈들한테 안 밀리고.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신고해 주시고 영상 찍어 주셔서 저희가 살았죠. 윤혜남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우리가 뭘 했다고 2분이 다 한 거지. 이기철 씨가 2 어르신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습니다. 박노만 씨가 여성을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가씨,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아까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던데.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운동 좀 했어요. 박노만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운동이요? 저건 운동 수준이 아닌데. 윤혜남 씨가 낮은 목소리로 박노만 씨에게 말했어요. 저 아가씨, 아까 움직임이 우리 옛날 특공대원들이랑 똑같았어. 내가 경찰 때 몇 번 봤거든. 저건 실전 훈련 받은 사람이야. 박노만 씨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군인이에요? 여성이 그 대화를 들었는지 살짝 미소만 지었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죠.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어요. 오빠 배고프지 않아?
여성이 물었고 이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좀 고프다. 아까 두부 사러 간다더니 결국 못 샀네. 여성이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 두부찌개 해주려고 했는데 오빠 좋아하잖아. 다 저놈들 때문이야. 밥값 받아내야 하나. 이기철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값은 무슨 그냥 잊어. 남매가 터미널 근처 24시간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요만 식당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주인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뭐 드릴까요? 김치찌개 2개요. 밥 많이 주세요. 이기철 씨가 주문했고 주인 아주머니가 물러갔습니다. 오빠, 내가 낼게. 됐어. 오빠가 내는 거야. 여성이 피식 웃더니 물을 마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기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아, 아까 왜 그랬어? 여성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뭘? 끼어든 거 말이야. 위험한 거 알면서. 여성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가 멱살 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 나라고 안 무서웠겠어? 근데 그냥 못 지나치잖아. 이기철 씨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네가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직 현역이잖아. 나야 이미 전역한 몸이지만 넌 아직 갈 길이 멀어. 여성이 오빠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군인이야. 위험한 상황은 매일 훈련하잖아. 오히려 오빠가 더 걱정이지. 전역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놈들한테 휘말려. 이기철 씨가 손을 빼며 투덜거렸어요. 야, 나도 현역 때 대령까지 달았어. 무시하지 마. 여성이 킥킥 웃었습니다. 알아. 우리 오빠 대단한 거. 그래도 몸 챙겨야지. 음식이 나왔고 김치찌개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어요. 남매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이기철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놈, 노진태 말이야. 여성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응, 왜? 그놈 눈빛 봤어? 여기서 끝날 놈이 아니야.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느꼈어. 복수심에 불타는 눈이었어. 야쿠자 출신이라더니 자존심 상한 거겠지. 부하들 앞에서 당했으니까. 이기철 씨가 국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조심해야 해. 터미널 근처는 피하고. 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난 괜찮아. 오히려 오빠가 조심해야지. 오빠 무도관 위치 알면 거기로 찾아올 수도 있어. 이기철 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도관? 설마 거기까지야. 여성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오빠, 저런 놈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내가 부대에서 봤거든. 조직폭력배들 집요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기철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할게.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차가웠어요. 오빠, 집까지 데려다 줄게. 됐어. 네가 더 멀잖아. 먼저 가.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오늘은 끝까지 같이 갈 거야. 이기철 씨가 피식 웃었어요. 야, 내가 오빠야, 동생이야. 오빠니까 내가 지키는 거지. 여성이 오빠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내가 지킬 거야. 오늘처럼 앞으로도. 이기철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남매가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컨테이너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노진태의 부하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형님, 저예요. 저놈들 지금 나왔어요. 같이 걸어가는데 남매 맞는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노진태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라가, 집 위치 알아내. 특히 그 아저씨, 무도관 한다고 했지? 거기 주소도 알아와. 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매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죠. 다음 날 오후 이기철 씨의 무도관 앞이었어요. 낡은 간판에 기철 무도관이라는 글씨가 햇살에 바래져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평상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죠.
이기철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골목 끝에 멈춰 섰어요. 저 차 아까부터 따라오던 건데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기철 씨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름아,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오빠 걱정돼서 왔지. 어젯밤에 미행당한 거 알아? 이기철 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행? 누가? 노진태 부하, 어젯밤 우리 뒤 밟았어. 내가 일부러 모르는 척한 거야. 승합차 문이 열리더니 산에 5이 우르르 내렸어요. 손에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아저씨, 어제 재밌었어? 선두에 선 사내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형님이 안부 전하래. 몸성이 있을 때 사과하라고. 무릎 꿇고 빌면 봐줄 수도 있대. 평상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것들 뭐야? 조폭 아니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이기철 씨가 동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름아, 들어가 있어. 싫어. 오빠 혼자 두고 못 가. 사내들이 킥킥거렸어요. 야, 저 여자 어제 그년 아니야? 맞아. 형님 팔 꺾은 년이야. 같이 잡아. 사내 둘이 여성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여성이 몸을 낮추더니 첫 번째 사내의 야구 방망이를 피하며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방망이가 바닥에 떨어졌고 여성이 그걸 주워 두 번째 사내의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2명이 3초 만에 쓰러졌죠. 뭐야, 또 당했어. 야, 셋이서 같이 가. 남은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이기철 씨가 첫 번째 사내의 쇠파이프를 막아내며 발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사내가 숨이 막혀 쓰러지는 사이 여성이 두 번째 사내의 발차기를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마지막 사내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기철 씨가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눌렀죠. 방금 배에 차인 것 같은데 나만 그래? 평상의 할머니 한 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끝났네. 여성이 야구 방망이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오빠, 다친 데 없어? 없어. 너는? 나도 없어. 사내들이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이기철 씨가 선두였던 사내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어요. 노진태한테 전해 다음에 또 오면 그땐 경찰 안 부르고 직접 찾아간다고. 사내가 벌벌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이기철 씨가 사내를 밀쳐냈고 5명이 비틀거리며 승합차로 기어갔어요. 차가 급하게 출발했고 골목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저놈들 또 올 거야. 여성이 말했고 이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근데 이번엔 다르게 대응해야겠어. 어떻게? 경찰한테 정식으로 접근 금지 신청하고 무도관에 CCTV도 달아야겠어.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다. 근데 저놈들이 그걸로 멈출까? 이기철 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야쿠자 출신이라더니 집요하네. 그때 무도관 안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장님, 무슨 일이에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태권도복을 입고 있었죠. 민수야, 괜찮아. 들어가 있어. 이기철 씨가 부드럽게 말했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이 오빠를 바라봤어요. 오빠, 저 아이 누구야? 내 제자야.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 부모님이 일하셔서 방과 후에 여기서 시간 보내거든. 여성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오빠, 저런 아이들까지 있는데 위험한 일 만들면 안 돼. 내가 왜 만들어? 저놈들이 찾아온 거잖아. 여성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아. 근데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저놈들이 아이들까지 위협하면 어떡해. 이기철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둬. 여성이 오빠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나 믿어. 내가 지킬게. 오빠도, 이 무도관도, 저 아이들도. 이기철 씨가 동생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언제부터 이렇게 듬직해졌어? 원래 듬직했어. 오빠가 몰랐을 뿐이지. 남매가 웃음을 나눴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노진태는 분명 다시 올 거였죠. 사흘 뒤 노진태가 직접 나타났어요. 이기철 씨가 무도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검은 외제차가 앞에 멈춰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노진태가 천천히 내렸어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했죠. 오랜만이네, 아저씨. 노진태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부하들 보내면 또 당할 것 같아서 직접 왔어. 이번엔 다르게 해결하자고, 어른답게. 이기철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해결? 네가 먼저 시비 걸어놓고 무슨 해결이야. 터미널에서 내 멱살 잡은 건 누구였는데. 노진태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었어. 아저씨가 우리 일에 끼어들어서 그런 거잖아. 어쨌든 난 사업가야.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거든. 이기철 씨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사업가? 조폭이 무슨 사업가야. 요즘은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아저씨 너무 옛날 사람이네. 노진태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 현금이야. 아저씨 무도관 넘기고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사라져. 그럼 서로 좋은 거잖아. 나쁘지 않지? 이기철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5천만 원? 내 무도관이 그 값어치밖에 안 된다고? 여기서 30년 넘게 아이들 가르쳤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노진태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저씨, 좋게 말할 때 받아. 안 그러면 힘들어져, 진짜로. 그때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힘들어지는데? 노진태가 돌아보더니 이를 갈았습니다. 또 나타났네, 그 여자. 아저씨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쁘시겠다. 여성이 오빠 옆에 나란히 서며 말했어요. 뒤치다꺼리가 아니라 청소야. 쓰레기 치우는 거. 노진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인연이 입이 왜? 사실이잖아. 쓰레기가 자꾸 찾아오니까. 노진태가 깁스한 팔을 움켜쥐며 한 발 다가섰어요. 그래, 좋아. 그럼 힘으로 해결하지. 아저씨만 상대하려고 했는데 니년도 같이 정리해줄게. 차에서 부하 셋이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일본 기술 보여줘요. 노진태가 고개를 돌리며 짜증을 냈어요. 닥쳐, 초밥 만드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여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초밥이면 차라리 나았겠다. 맛이라도 있지. 근데 너는 맛도 없고 멋도 없네. 노진태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어요. 깁스한 팔이 아닌 멀쩡한 팔이었지만 여성이 가볍게 옆으로 피했습니다. 느려, 일본에서 10년 굴렀다더니 이 정도야? 여성이 노진태의 팔을 잡아 비틀었고 깁스한 팔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뼈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가 났고 노진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부하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이기철 씨가 앞을 막아섰어요. 한 발짝이라도 오면 형님 팔도 분질러. 여성의 차가운 목소리에 부하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나. 노진태가 고통에 찬 목소리로 외쳤고 여성이 팔을 놓아줬어요. 노진태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하들에게 부축을 받았습니다. 이거 안 끝나, 두고 봐. 차에 타며 노진태가 이를 갈았어요. 너희 둘 다 후회하게 해줄게, 반드시. 이 동네 사람들까지 전부 다. 차가 급출발하며 사라졌고 골목에 먼지가 일었습니다. 오빠, 저놈 진짜 집요하네. 여성이 말했고 이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보통 놈이 아니야. 이번엔 동네 사람들까지 건드린다고 했어. 그때 무도관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장님, 저 사람들 누구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이기철 씨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길 잃은 사람들이야. 안 올 거야, 걱정 마. 여성이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습니다. 이제 직접 끝을 내야 했죠. 그날 밤 여성이 이기철 씨 집에 찾아왔어요. 오빠, 나 할 말 있어. 이기철 씨가 문을 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데? 들어와서 얘기해.
거실에 마주 앉자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 내일 노진태 찾아갈 거야. 이기철 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네가 왜? 이대로 두면 끝이 안 나. 저놈이 동네 사람들까지 건드린다고 했잖아. 이기철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위험해. 위험한 건 오빠야. 나는 현역 군인이라고. 이기철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름아, 네가 아무리 훈련받았어도 저놈들은 조직이야. 혼자 가면 안 돼. 같이 가자. 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는 무도관 지켜야지. 아이들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믿어. 이기철 씨가 동생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름아, 솔직히 말해봐. 네 정체 저놈들한테 들키면 어떡하려고. 여성이 잠시 침묵했어요. 들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오빠랑 아이들 지키는 게 먼저야. 이기철 씨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야, 네가 왜 날 지켜? 내가 오빠잖아. 오빠라서 지키는 거야. 내가 동생이니까. 남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기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아, 사실 나 알고 있었어. 네가 707 특임대 출신인 거. 여성이 눈을 크게 떴어요. 오빠 어떻게? 선배한테 들었어. 네가 UDT 합동훈련까지 소화한 거. 왜 말 안 했냐고? 네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린 거야. 여성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위험한 임무 많이 했거든. 알면 잠 못 잘까 봐. 이기철 씨가 피식 웃었어요. 바보야, 몰라도 걱정했어.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더 걱정이네. 여성이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강해, 진짜로. 저런 조폭 따위한테 안 져. 믿어줘. 이기철 씨가 동생 손을 꽉 쥐었어요. 알아, 네가 강한 거. 근데 그래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대령까지 달아봤자 동생 걱정은 못 끊더라. 여성이 킥킥 웃었습니다. 오빠 감동이야. 울 것 같아. 울긴 이 나이에. 남매가 웃음을 나눴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오빠, 그럼 같이 가자. 여성이 말했고 이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는 거야. 혼자는 절대 안 돼. 대신 조건이 있어. 여성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데? 내가 먼저 나서고 니는 뒤에서 지원해. 오빠가 먼저? 왜? 이기철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놈들이 네 정체 알면 일이 커져.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면 큰일 나, 알지? 여성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아. 그래서 참은 거야, 아까도. 근데 오빠가 다치면 어떡해? 이기철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나도 대령 출신이야. 만만하게 보지 마. 무도관에서 30년 동안 뭐 했겠어? 여성이 오빠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오빠 말대로 할게. 근데 위험하면 바로 나서는 거야. 약속해. 이기철 씨가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약속? 아름아, 고마워. 내 동생이라서. 여성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빠도 내 오빠라서 고마워.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둘이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죠. 그때 이기철 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노진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내일 터미널로 와. 안 오면 무도관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이기철 씨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이들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노진태가 킥킥 웃었어요. 무서워라. 그럼 내일 밤 10시 터미널 뒤편으로 와. 혼자 오고 경찰 부르면 아이들 없어져. 전화가 끊겼고 이기철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빠, 뭐래? 여성이 물었고 이기철 씨가 대답했어요. 내일 밤 터미널이야. 혼자 오래. 안 그러면 아이들 건드린대. 여성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놈 끝장내야겠네. 다음 날 밤 10시 터미널 뒤편이었어요. 이기철 씨가 혼자 하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로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작업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왔네, 아저씨. 노진태가 컨테이너 뒤에서 천천히 나타났어요. 부하 10명이 그 뒤를 따랐고 손에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마다 복수심이 가득했죠. 혼자 온 거 맞지? 경찰 안 불렀고? 노진태가 주변을 살피며 물었어요. 안 불렀어. 약속대로. 이기철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역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네. 노진태가 비웃으며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이기철 씨를 에워쌌어요. 아저씨, 오늘은 봐주는 거 없어.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무도가는 살려줄게. 이기철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릎? 내가 왜? 난 군인이었어. 적 앞에서 무릎 꿇는 법은 안 배웠거든. 노진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군인? 그래서 뭐 전역한 지 얼마나 됐다고. 늙은이 주제에 아직도 자존심이야? 이기철 씨가 자세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늙었어도 니들 상대는 충분히 돼. 노진태가 손을 흔들었어요. 야, 다 덤벼. 저 영감 못 일어나게 해. 부하 5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이기철 씨가 첫 번째 부하의 쇠파이프를 막아내며 발로 복부를 가격했어요. 두 번째 부하의 강목을 피하며 손날로 목을 내리쳤고 셋째와 넷째가 양쪽에서 협공했지만 몸을 낮춰 피한 뒤 둘의 머리를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5번째 부하가 등 뒤에서 덤볐지만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해 쓰러뜨렸어요. 뭐야, 저 영감 아직도 저래. 형님, 보통이 아니에요. 남은 부하들이 주춤거렸습니다. 노진태가 이를 갈았어요. 겁먹지 마, 다 같이 가. 숫자로 밀어붙여. 남은 5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이기철 씨가 셋을 막아냈지만 넷째 부하의 쇠파이프가 옆구리를 스쳤어요. 잠깐 균형이 흔들렸고 5째 부하의 강목이 등을 때렸습니다. 이기철 씨가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끝났네, 아저씨. 노진태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군인이었다고? 이게 군인 실력이야? 늙으면 집에서 쉬어야지. 왜 나와서 나대? 이기철 씨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 노진태가 발로 이기철 씨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기철 씨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제 끝이야. 무릎 꿇고 빌어. 그때였습니다. 거기까지. 차가운 목소리가 하역장에 울려 퍼졌어요. 노진태가 고개를 돌리자 여성이 컨테이너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죠. 또 나타났네, 그 여자. 노진태가 비웃었어요. 이번엔 높은 데서 등장이야? 영화 찍어? 여성이 컨테이너에서 가볍게 뛰어내렸습니다. 착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오빠 다친 데 없어? 여성이 물었고 이기철 씨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무릎이 좀. 그건 원래 그렇잖아, 늙어서. 여성이 피식 웃었어요. 농담할 힘은 있네, 다행이야. 노진태가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전연자 봐. 이번엔 확실히 끝내.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여성이 먼저 움직였어요. 첫 번째 부하의 목을 잡아 바닥에 내리찍었고 두 번째 부하의 팔을 꺾어 쇠파이프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파이프로 셋째의 무릎을 가격하고 넷째의 명치를 찔렀어요. 5째가 도망치려 했지만 뒤에서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5초도 안 걸렸어요. 뭐야 저건? 괴물이야. 남은 부하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쳤습니다. 노진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니년 대체 뭐야? 여성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지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궁금해? 그럼 알려줄게. 그녀가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내 보였어요. 군번줄이었습니다. 707 특임대, 이아름 중령. 노진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중령? 특임대? 그게 뭔데? 여성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몰라도 돼. 네가 알아야 할 건 하나야. 오빠 건드린 거 큰 실수였어. 707 특임대? 중령? 노진태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게 뭔데, 무슨 특수부대야? 여성이 천천히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야. 네 같은 조폭 잡는 건 훈련 시간에 하는 준비운동 수준이지. 노진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부하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뒷걸음치고 있었죠. 형님, 전현 진짜 군인이래요. 특수부대면 무서운데 빠져야 해요. 노진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닥쳐, 군인이면 뭐 어때? 여긴 군대가 아니야. 민간인 패면 전현도 끝장이라고. 여성이 피식 웃었어요. 민간인? 니네가 먼저 덤볐잖아. 정당방위야. 법적으로 문제없어. 노진태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어요. 좋아. 그럼 이걸로 해결하지. 아무리 특수부대라도 칼 앞에선 안 되잖아. 여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칼까지 꺼내네. 진짜 끝장 보자는 거구나. 노진태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여성이 옆으로 피하더니 노진태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여성이 발로 차서 멀리 날려버렸어요. 칼 쓰는 법도 모르네. 일본에서 뭘 배운 거야. 여성이 노진태의 팔을 꺾으며 바닥에 눌렀습니다. 이제 끝이야. 항복해. 노진태가 발버둥 쳤지만 꼼짝도 못했어요. 야, 뭐해? 도와줘. 부하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형님, 경찰 왔어요. 경찰차 세대가 터미널 입구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전원 손들어. 부하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하나씩 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야? 노진태가 소리쳤어요. 나야. 박노만 씨가 경찰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어. 니네 차 따라온 거야. 윤혜남 씨도 옆에 서 있었어요. 영상도 다 찍었어. 칼 꺼낸 것까지 전부. 노진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영감들이. 경찰관이 노진태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노진태, 폭행, 협박, 흉기 소지, 죄목이 많네. 이번엔 못 빠져나가. 각오해. 노진태가 끌려가면서 여성을 노려봤습니다. 이거 안 끝나. 두고 봐. 여성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끝났어. 인정해. 경찰차가 노진태와 부하들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터미널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오빠. 여성이 달려가 이기철 씨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등이 좀 아프긴 한데. 여성이 오빠 등을 살폈어요. 멍들었네. 병원 가야 해. 병원은 무슨, 집에서 파스 붙이면 돼. 여성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맨날 그러다가 큰일 나. 알았어, 알았어. 병원 갈게. 박노만 씨와 윤혜남 씨가 다가왔어요. 두 분 괜찮으세요? 박노만 씨가 물었고 이기철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남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에이, 우리가 뭘 했다고. 저 아가씨가 다 한 거지. 여성이 두 어르신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경찰 불러주시고 영상까지 찍어주시고. 박노만 씨가 여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아까 707 특임대라고 했지? 우리 손자가 군대 가면 저런 데 보내고 싶다. 진짜 멋있더라. 여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훈련 힘들어요. 잘 생각하세요. 윤혜남 씨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옛날에 경찰 특공대에 있었거든. 저 정도 실력이면 특공대에서도 에이스였을 거야.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세요. 이기철 씨가 동생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아름아, 고마워. 여성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뭘 오빠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오빠, 다음부턴 혼자 다니지 마. 이기철 씨가 피식 웃었어요. 알았어, 잔소리꾼.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야.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수면 위에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죠. 오빠, 배고프지 않아? 여성이 물었고 이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배고프다. 긴장해서 저녁도 못 먹었어.
그럼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이기철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가 산다고? 웬일이야? 오빠 생일 선물 미리 주는 거야. 이기철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 생일 2달 남았는데. 그러니까 미리라고 했잖아. 남매가 웃으며 터미널을 빠져나갔어요. 박노만 씨가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게 진짜 가족이지. 윤혜남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보기 좋네. 터미널의 밤은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노진태는 잡혀갔고 위협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끝은 아직이라는 걸요. 노진태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쉬고 싶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었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뒤 이기철 씨의 무도관이었어요. 아이들이 태권도복을 입고 기합을 넣으며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기철 씨가 앞에서 지도하고 있었고 등에 붙인 파스가 살짝 보였어요. 관장님, 오늘 누나 와요? 민수가 물었고 이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녁에 온대.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야, 그 특수부대 누나. 나 사인 받을 거야. 이기철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수련 끝나고 만나. 지금은 집중해. 저녁이 되자 여성이 무도관에 도착했어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오빠 왔어. 그게 뭐야? 여성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무도관 30주년 축하 케이크. 깜빡한 거 아니지? 이기철 씨 눈이 커졌어요. 야, 내가 깜빡했네. 오늘이었구나. 오빠가 안 챙기면 내가 챙겨야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우와, 케이크다. 누나, 저도 먹어도 돼요?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 같이 먹는 거야. 무도관 한쪽에 돗자리를 펴고 다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박노만 씨와 윤혜남 씨도 와 있었어요. 관장님, 30년이면 대단하네요. 박노만 씨가 말했고 이기철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동네 어르신들 도움 덕분이에요. 윤혜남 씨가 케이크를 보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케이크 먹으니까 기분 좋네. 젊어지는 것 같아. 아이들이 케이크를 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민수가 여성에게 다가왔어요. 누나, 저도 커서 누나처럼 될 수 있어요? 여성이 민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면 뭐든 될 수 있어. 근데 힘이 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요?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써야 해. 괴롭히는 데 쓰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착한 사람 지킬래요. 이기철 씨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아름아, 언제 이렇게 교육자가 됐어? 오빠한테 배웠지. 3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친 사람이잖아. 남매가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다 먹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도관에 이기철 씨와 여성만 남았습니다. 오빠, 노진태 어떻게 됐대? 여성이 물었고 이기철 씨가 대답했어요. 경찰한테 들었어. 이번엔 못 빠져나간대. 폭행, 협박, 흉기 소지, 죄목이 많아서 실형 확정이래.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좀 안심이네. 이기철 씨가 동생을 바라봤어요. 아름아, 고마워. 여성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 다 고마워. 지켜줘서 케이크도 사오고. 여성이 피식 웃었어요. 오빠 갑자기 왜 이래? 부담스럽게. 부담스러우면 안 해. 남매가 웃음을 나눴습니다. 여성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고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오빠, 나 내일 부대 복귀해야 해. 이기철 씨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벌써? 휴가 끝났어? 응, 그래도 자주 올게. 걱정 마. 이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오빠야말로 조심해. 몸 챙기고. 여성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빠, 마지막으로 하나만 약속해.
이기철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데? 위험한 일 있으면 꼭 연락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철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여성이 오빠를 꼭 안았어요. 오빠 사랑해. 나도 우리 아름이. 남매가 포옹을 풀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성이 무도감 문을 열고 나가며 돌아봤어요. 오빠 다음에 올 땐 진짜 두부찌개 해줄게. 기대하고 있을게. 여성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기철 씨도 손을 흔들었어요. 여성이 사라지고 이기철 씨가 무도간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곳이었죠. 아이들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기철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로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고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오늘 밤은 유난히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가까이 있어요.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에게 오늘 연락 한번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